스웨덴에서 온 23살 여성이 한국 도착 첫날 밤 혼자 골목길을 걸으며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유럽의 복지 천국이라던 스웨덴 사람들까지 충격에 빠뜨리는지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스웨덴 여성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서 단 하루를 보내고 난 뒤의 반응이 솔직히 좀 소름 돋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와 한국 좋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자기 나라 디스 수준으로 한국을 찬양하거든요. 이스라엘은 23번째 생일을 한국에서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평범한 여행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K-드라마를 수년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영상으로만 접해왔고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스스로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온 거거든요. 유럽에서 한국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죠? 최소 1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리인데 이 친구는 그 긴 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와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가 복지의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 아닙니까?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고 사회 안전망 완벽하고 교육 무상에 의료 무상이고 그런 나라에서 자란 사람이 굳이 한국까지 와서 뭘 보겠다는 건지 이게 바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예요. K-드라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보면 한국 드라마가 안 들어가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옥 이런 작품들이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자기 방에서 수년간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키워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환상으로 끝날 줄 알았죠? 아니거든요. 한국은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가 똑같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실제가 더 낫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한번 볼까요? 하필이면 그날 날씨가 완전 최악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비까지 맞으며 숙소로 향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여행의 첫인상이 망가지기 딱 좋은 조건 아닙니까? 게다가 첫 숙소도 기대에 못 미쳤대요. 솔직히 이 정도면 한국 별로네 이런 반응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버스 창밖을 보는 순간 이 친구의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뭘 봤을까요? K-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네온사인 번쩍이는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심지어 비 오는 밤의 분위기까지. 드라마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관광지나 유명한 나라들이 영상에서는 엄청 멋있어 보이다가 실제로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파리만 해도 그렇거든요. 에펠탑 주변의 낭만적인 카페 거리, 상상하고 갔다가 쓰레기 널린 거리랑 노숙자들 보고 충격받는 관광객들 엄청 많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에서는 멋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하철 악취나고 거리 더럽고. 근데 한국은 정반대예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일상이거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드라마가 한국의 일상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도시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이스라엘은 비에 젖은 채로 첫 목적지인 별마당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스타필드 코엑스몰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요.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천장까지 쭉 뻗은 서가들이 마치 지식의 신전처럼 느껴지는 그곳. 근데 주말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SNS 사진처럼 고요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인파로 북적였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면 실망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냥 그래. 그럼 다른 데 가지 뭐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강남 거리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한국은 플랜 B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A급 관광지가 마음에 안 들면 B급으로 가도 되고 B급도 별로면 C급으로 가도 되는데 그 C급 장소조차도 다른 나라의 A급 수준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평준화된 퀄리티예요. 서울 어디를 가든 일정 수준 이상이 보장된다는 거죠. 강남 거리를 걷다가 이스라엘이 우연히 들어간 곳이 멕시코 음식점이었어요. 한국까지 와서 멕시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 친구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였대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 만했다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에 들어간 평범한 동네 카페에서 이 친구가 진짜 충격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라떼 한 잔 때문에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동네 카페의 평범한 라떼 한 잔이었는데, 이게 스웨덴에서 마셨던 어떤 커피보다 맛있었다는 겁니다. 잠깐, 스웨덴이 커피 문화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지 아세요? 북유럽은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최상위권이거든요. 추운 날씨 때문에 커피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런 나라에서 평생 커피 마시고 자란 사람이 한국에 이름 없는 동네 카페, 라떼에 감탄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평균 이상의 퀄리티가 전국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비싼 카페가 아니라 그냥 동네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카페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충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커피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생각해 보세요. 10m마다 카페가 하나씩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이디야, 백다방, 여기에 수많은 개인 카페까지. 이런 살벌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거든요. 맛없으면 바로 망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카페 문화의 본고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맛은 별로인 곳 많아요. 왜냐면 경쟁이 없으니까요. 관광지 근처 카페 가보면 비싸기만 하고 맛은 그저 그런 곳 천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관광지든 주택가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라떼 한 잔을 마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한국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탄탄하다는 거예요. 드라마 세트장 같은 외관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의 질이 진짜라는 걸 체감한 거죠. 이게 한국의 장인정신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대충 안 하는 문화. 커피 한 잔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드는 거.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결국 나라 전체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카페에서 달콤한 휴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이제 서울의 거리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23살 여성이 낯선 나라의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때야 정상일까요?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안전하다고 느꼈다예요. 평생 처음으로 밤거리를 걸으면서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이게 진짜입니다.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 천국, 성평등 1위 국가, 안전한 나라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란 여성이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아,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서울 골목길에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비상벨이었어요. 어두운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누르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되는 그 비상벨. 이게 이 친구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유럽에도 물론 치안 시스템이 있죠. 근데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아요. 특히 요즘 유럽의 치안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솔직히 많이 나빠졌거든요.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스웨덴만 해도 말메 같은 도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위험해졌고, 스톡홀름도 밤에 여성 혼자 다니기 꺼려지는 구역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국은요?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편의점 가도 되는 나라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비정상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 손에 꼽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안전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총기가 없잖아요. 미국처럼 총사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CCTV가 정말 빈틈없이 깔려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있긴 한데 솔직히 안전과 바꾼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경찰 대응 속도가 빨라요. 112 신고하면 정말 몇 분 안에 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요. 작은 범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비상벨을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안심이었을 거예요. 아, 이 나라는 나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라는 느낌. 이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신뢰죠. 관광객한테까지 이런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로 다음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직원이 아예 없어요. 그냥 돈 넣고 아이스크림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원도 안 돼요.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정직해야 하거든요.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도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성립돼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인지 아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가게 차리면 하루 만에 망합니다. 진짜로요. 돈 안 내고 가져가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아니, 심지어 가게 자체를 부수고 물건 싹 다 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단순히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에 신뢰가 깔려 있다는 증거거든요. 나도 정직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1,000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서 느낀 게 뭐였겠어요? 감동이었을 거예요. 이 작은 가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 무인 코인 노래방. 한국 어디에나 무인 시스템이 깔려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무인 시스템 도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악용하거든요. 돈 안 내고 물건 가져가고, 기계 부수고, 난장판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무인 시스템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달라요. 기술과 신뢰가 완벽하게 결합된 나라거든요. 최첨단 기술로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국 첫날 여정을 정리해볼까요? 폭우 속에서 시작됐지만 드라마 같은 현실을 목격하고 평범한 카페에서 최고급 퀄리티를 경험하고 밤거리에서 진짜 안전을 느끼고 무인 가게에서 사회적 신뢰를 체험했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음식의 다양성과 맛, 쇼핑의 편리함, 문화생활의 풍요로움,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동경했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대 이상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통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 한국은 기대를 뛰어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 성향 있죠. 대충대충 안 하는 문화.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국민성. 이게 축적되면서 나라 전체의 퀄리티가 올라간 거예요. 또 한국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5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걸릴 일을 한국은 23년 만에 해치워요. 이 엄청난 추진력과 실행력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빼놓을 수 없죠.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고 조회수 기록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받고 한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한국 콘텐츠의 질이 진짜 좋으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콘텐츠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한국 유학을 오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된 거예요. 단순히 여행지로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착하고 싶은 곳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문화 강국이고, 기술 강국이에요. 이 모든 게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 흘려 경제 발전시키고, 아버지 세대가 민주화 이루고, 우리 세대가 문화 강국 만들고,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배터리 기술도 선두권이고, 오지 통신은 가장 먼저 상용화했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주 산업도 시작했죠.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나라가 됐어요. 달 탐사선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 중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취인지. K방역도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신속한 역학 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게 모델이 된 거예요.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의료 서비스 질은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성형이든 건강검진이든 치료든 한국에서 받으려는 거죠. 교육 수준도 높아요. PISA 같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에요. 한국 학생들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 대학에 유학 오려는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어요. IT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와이파이 접근성 최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완벽. 한국에서 현금 안 쓰고 몇 달을 살 수 있어요. 카드나 폰으로 다 결제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외국에 나가보면 확 느껴져요. 대중교통도 완벽하죠.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배차 간격은 짧고, 요금은 저렴하고, 환승도 편리해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는 또 얼마나 저렴한지. 외국인들이 한국 택시 타보고 깜짝 놀라는 게 선진국 중에 이렇게 택시가 저렴한 나라가 없거든요. 음식은 또 어떻고요? 한식의 다양성과 깊이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해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르고 각자의 레시피가 있어요. 여기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못 먹는 음식이 없을 정도예요. 특히 배달 문화는 진짜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부분이에요. 새벽에 치킨 시키면 30분 안에 따끈따끈하게 배달돼요.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외국은 배달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많고, 되더라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은 배달비도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해요. 편의점도 대단하죠. 24시간 영업에 없는 게 없어요. 간단한 식사부터 생필품, 공과금 납부, 택배 발송까지 다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 편의점 보고 놀라는 게 이렇게 편리한 편의점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치안은 이미 말씀드렸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여성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혼자 다녀도 안전해요. 분실물 찾을 확률도 엄청 높고요. 지갑 떨어뜨려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공공시설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무료에 깨끗해요. 외국은 공중화장실 쓰려면 돈 내야 하는 곳도 많고 엄청 더러운 곳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돼요. 인프라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도 잘 관리되고 표지판도 명확하고 외국인이 처음 와도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하철역마다 영어 안내 나오고 관광지마다 다국어 안내판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 이게 장점이에요. 뭐든지 빨리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외국 가면 은행 업무 하나 보는데 1시간 걸려요. 근데 한국은 10분이면 끝나요. 이 효율성이 사회 전체를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한국도 문제점은 있죠.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 많고 학벌 중시 문화도 있고 부동산 가격은 비싸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 존재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특히 안전, 편리함, 문화적 풍요로움 같은 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거든요. 스웨덴은 복지는 좋을지 몰라도 역동성이 떨어져요. 모든 게 느리고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변화하고 발전해요. 이 에너지가 한국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